팔은 안으로 굽을 텐데 제가 이야기 나누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단 상황 설명 제대로 안 하면 그동안 모아놓은 증거 다 보내겠다 했어요. 육체적인 관계는 없고 그냥 만난 거, 뮤지컬 예매한 거, 카톡한 것들 있고요. 심지어 크리스마스에 4시간 거리 지역에 뮤지컬 예매해 놓은 내역을 들키고 나니 저랑 보러 가려고 한 거라 거짓말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요. 결혼 생활하면서 바람만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고 믿었는데 그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네요. 임신으로 인해서 단호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저의 이 상황이 너무 싫고요. 협의 이혼을 하려고 해요. 이 사람은 울고불고 매달리지만 소송으로 가면서 길게 보고 싶지도 않아요. 양육비가 현실적으로 월 50 정도라니 제가 일을 시작해야겠는데 막막한 건 사실이네요. 이제 임신 4개월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차라리 별거하며 생활비 및 기타 잡비를 받았을까 고민 중이기도 해요. 남편과 시부모님이 어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인간 이하의 모습으로 나오면 당연히 소송으로 가야겠죠. 오늘 이야기하고 내일 남편이 집으로 오기로 해서 친정에는 아직 이야기 안 했어요. 단 남편한테는 오늘 이야기한다 했어요. 근데 만약 별거를 하게 되면 이런 거 이야기 안 하고 일 핑계 대려고요. 이런저런 일들로 정이 떨어진 상태라 어떤 선택을 해도 무덤덤하고 이혼 서류도 준비했지만 저보다 4배는 높은 금액의 월급을 벌어오는 남편 때문에 현실적인 고민에 휩싸이네요. 아기는 무조건 제가 키우고 싶거든요. 오늘 밤 시댁 식구들이 모든 걸 알게 되면 사실상 결혼 생활 유지는 힘들 것 같지만요. 후기. 임신 중 이혼 고민을 하고 있다니 많이들 걱정해 주시고 말리셔서 생각을 정리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머니가 장문의 카톡을 보내셨어요. 저를 걱정하는 내용과 아들을 대신해 사과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죠. 사실 얼마 전에요. 시어머니 지인의 남편이 바람났는데 시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아이고 그 사람은 어떻게 사니? 근데 어차피 다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러게 남편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되고 여자도 자기 삶을 살아야지. 나중에 뒤통수 맞아도 탈이 없어. 그런 말씀들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면 여태 모은 증거자료 보내면서 독한 소리도 할 생각이었어요. 그동안 한결같이 저에게 잘해주신 시어머니지만 팔은 분명 안으로 굽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전화가 오셔서는 펑펑 우시며 이 큰일을 어떻게 혼자 감당하고 있었냐고, 자기 아들이지만 미친놈이라고, 아들이랑 연을 끊고 말지 너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그것도 임신 중에 어쩜 좋으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선택을 해도 할 말은 없지만 저 혼자 극단적인 생각할까 무서운데 차마 연락할 용기도 없었다고. 요즘 며느리에게 딸 같다는 말하면 안 된다던데 그건 아니더라도 친한 옆집 엄마로 생각해서라도 힘든 거 다 말하라고 하시며 저한테 미안해 하시더군요. 아버님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시지만 임신 중인 와이프 두고 혼자 시댁 간 것만으로도 화나셨다 하고, 눈치 빠른 신우는 언니랑 오빠 싸운 거냐고 무슨 일이냐고 하는데 어머님께서 차마 말을 못했다며 볼 낯이 없다고 엉엉 우시는데, 제가 평소에 시어머니 많이 좋아했어서 그런지 진심이 느껴지면서 씁쓸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남편은 잘못 만났어도 시댁은 잘 만난 것 같지만 그마저도 의미 없죠. 친구한테도 친정엄마한테도 차마 못할 이야기들 혼자 안고 가려 하지 말고 본인한테 다 말하라고 미안하다고 우시는 어머님이랑 통화하며 저도 엄청나게 울었어요. 사실 아이 태어나자마자 일하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생각했을 때 친정엔 절대 이야기 안 해야겠다 결심하고 시댁에만 터뜨린 건데, 아버님은 전에 다른 충격으로 실명 위험에 암수술 받은 적도 있으셔서 어머님께만 말씀드린 거여서 이런저런 각오하고 터뜨렸는데 시어머니가 저렇게 말씀해 주시니 조금의 위안이 되는 건 사실이네요. 물론 극한 상황에서 본인 아들 편을 들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로 시댁과의 대화는 마무리 지었고요. 오늘 저녁 남편과의談판이 남아있어요. 지금 집에 오는 길인데 이혼 서류 작성해두고 각서 쓰고 그래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를 풀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각방 별거 생각도 떠오르고요. 어쨌든 제가 제 앞가림 할 수 있고 돈이 좀 모일 때까지 제 인생 차근차근 준비해 놓으려 합니다. 정말 다행히도 전문직이라
아기 어린이집 보낼 나이만 되면 취업활동 시작할 거예요. 그때까지 제 소중한 아기 지키며 든든한 엄마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 많이 하고 기운 많이 냈습니다. 자꾸 울어서 뱃속 꼬물이한테 미안하네요. 그래도 이 아이는 내 사랑이니 잘 지켜보려 합니다. 최종. 그동안 저에게 들이닥친 시련들로 한동안 마음을 추스를 수가 없었네요. 글을 쓸 수 없을 만큼요. 오랜만에 결과 알려드려서 송구하네요. 현재 상황 먼저 말씀드리면 이혼했어요. 별거 각방등도 생각했지만 너무 괴로워서요. 같이 얼굴 보고 사는 일이 지옥처럼 느껴졌거든요. 다행히 시어머니가 제 편에 많이 서주셨어요. 이혼하라고 해주셨고 대신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시기로 하셔서 따로 살 집과 아이 물품, 조리원 등등 다 대신 해주셨어요. 양육비도 남편 월급의 반 정도를 받게 되어서 경제적으로 걱정을 덜었네요. 물론 그렇다고 제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아이 낳고 3개월 정도 지났는데 돌 정도 되면 어린이집 맡기고 일 시작하려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더 이상 찾아오시지 말라고요. 시어머니랑 남남처럼 지내는 것도 괴롭지만 자꾸 남편 생각이 나서 용서가 안 된다고요. 이 연을 다 끊어내야 살 것 같아서 그리 말씀드렸고 같이 펑펑 울고 그렇게 남처럼 살기로 했습니다. 전 남편은 그동안 살이 10kg나 빠졌다고 해요. 본인도 괴로웠겠죠. 하지만 그 괴로움 알아주고 싶지 않네요. 아이 보고 싶다고 했지만 제대로 보여주고 싶어서 아직 한 번도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를 생각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시어머니가 전적으로 다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당분간은 육아로 더 정신없이 보낼 것 같아요. 아이가 있는 삶은 정말 다르네요.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저의 괴로운 시간을 견디게 해준 것 같아요. 걱정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단단해지겠습니다. 댓글. 시어머니 그런 말 믿지 마세요. 어차피 팔은 안으로 굽지 밖으로는 안 굽혀져요. 처음에만 그런 겁니다. 제 시어머니도 시아주버니도 처음엔 그렇게 제 편 들어주는 척하다가 나중에 바람핀 자기 아들 편 들었네요. 두 번째 사연. 제가 아프면 자기 아들 고생하니 빨리 나으라는 시모. 정상인가요? 보기만 하다가 글을 쓰려니 이상하네요. 다름이 아니고 시댁 문제로 남편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많은 분의 객관적인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욕은 삼가주시고 객관적이고 냉철한 조언 부탁해요. 상황 설명을 할게요. 저와 남편은 꽤 나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둘 다 아직 공부 중이에요. 그래서 집안일은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같이 하죠. 남편은 정말 좋아요. 먼저 배려해주고 대화도 잘 통하고 경제적으로는 어려워도 이 사람이랑 결혼한 거 정말 후회하지 않아요. 연애 5년 하면서 갈등은 있었어도 목소리 높여 싸워본 적 없고요. 언쟁, 느낌까지 간 것도 손에 꼽아요. 근데 이 문제는 의견이 안 좁혀지네요. 제가 자라온 가정 환경은 개방적인 남자고 여자고 어른이고 아이고 똑같이 존중해주는 환경이었어요. 반면 저희 시댁은 가부장적 환경이죠. 남자 여자 역할이 있고 어른, 특히 아버님 중심의 문화예요. 가부장 중심의 세계관이지만 인격은 좋으신 분들이라 크게 마음고생 하지는 않았어요. 이 부분은 참 감사해요. 그리고 신혼집하고 시댁이 가까워요. 엄청나게. 3분 거리. 그래서 자주 밥 먹으러 오라고 부르세요. 많이는 아니고 한 달에 3-4번. 그때마다 당연히 설거지는 며느리 몫이죠. 위로 형님이 계시는데 항상 형님이랑 같이 해요. 어떤 분들은 고작 설거지 가지고 유난이라고 그러시겠지만 저는 이게 너무 싫어요. 처음에는 형님도 군말 없이 하시는데 나도 잘해야지 해야 하니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섬긴다고 생각하자 하면서 싫은 마음 꾹 참고 잘했어요. 근데요, 몇 가지 사건들로 이 부분에 대해 욱하는 마음이 올라왔네요. 첫 번째는요, 제가 몸이 되게 안 좋을 때였어요. 그때도 어머니께서 부르셔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밥을 다 먹고 아버님과 거실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부엌에서 부스럭부스럭 물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차 싶었어요. 어머님께서 일하고 며느리는 거실에서 노닥노닥 한 것처럼 보일 테니까요. 순간 그냥 모른 체하고 아버님이랑 얘기 계속 할까 하다가 또 한 소리 들을까 싶어 부엌으로 갔죠. 어머니 치우시는 거 몰랐네요. 제가 할게요. 했어요. 솔직히 이왕 시작한 거 내가 하겠다고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안 왔으면 어쩔 뻔했나 싶을 만큼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씻으시면서 그래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혹시 이해하실까요? 이 황당한 심정이요. 여튼 티 안 내고 설거지 다 하고 거실에 오니 아버님께서 뭐가 이리 바쁘냐고 좀 앉아서 대화는 나누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통 얘기할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장난식으로 어머님, 아버님하고 얘기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어머님께서 일하시면 제가 못 놀잖아요. 천천히 하세요. 이렇게 애교 섞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요. 어머님도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며느리 왔는데 며느리 설거지 시켜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아, 표정 관리가 안 됐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웃으며 넘겼어요. 그날 몸이 안 좋아서 더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인지 남편은 장난이시겠지 하는데 저는 상처처럼 남아있네요. 뭐랄까 애써 부정하던 사실. 그러니까 우리 시부모님은 그래도 다른 시부모님들 같지 않으실 거야 라고 마인드 컨트롤을 해왔으니까요. 불안함이 있었는데 확인 사살당한 느낌이랄까요? 잠시 딴 얘기지만 그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제가 아파서 혈색이 안 좋으니까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너 아프면 내 아들이 고생한다. 이것도 남편이 장난이라고 하는데 아팠던 저에게는 상처였네요. 여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사건이 최근에 있었어요. 보통 결혼 후 부모님 첫 생신 때는 며느리가 생신상 차려드리잖아요. 어머님은 말로는 너희 공부하느라 힘든데 외식하자 하셨는데 그냥 뭐라도 책 잡히기 싫어서 무리해서 생신상 차렸어요. 학교 수업 땡땡이 치고 아침 8시부터 일어나서 저녁 6시까지요. 그 시간 동안 거의 한번 제대로 못 앉고 요리 잘 못하니까 인터넷 찾아보며 계속 긴장하고 있으니 스트레스에 남편이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거기에 더 고맙게 음식 만든 거 챙겨서 시댁 가기 전에 자기 설거지하는 거 힘들어하니까 오늘은 내가 설거지 하겠다 할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진짜? 하면서 무척 좋아했어요. 밥을 맛있게 먹고 치우면서 오늘 오빠가 설거지 해준대요. 이렇게 또 애교 섞여서 말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정색하시면서 오빠한테 넌 그냥 그릇 같은 거 정리나 해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상황에서 어머님께 뭐라 하기 민망하니 오빠가 잘 말해서 해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오빠가 한 번 더 자기가 하겠다고 했는데 또 그냥 가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전 또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말로는 학교 다니면서 어떻게 생신상을 차렸냐 고생 많이 했겠다. 며느리 노릇하느라 힘들지 말씀해 주시는데 막상 왜 설거지는 꼭 그 고생한 며느리를 굳이 시키려고 하시나 싶더라고요. 오빠가 집에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불만을 얘기했죠. 나는 내가 며느리기 때문에 설거지를 해야만 하는 게 싫어. 시부모님들이 아주 꽉 막히신 분들도 아니고 오빠가 요리하고 청소하고 이런 거 다 아시는데 아들이 설거지하는 모습 보는 거 싫어하신다 그래도 초반에 밀어붙여서 하면 익숙해지실 거고 다 받아들이실 거야. 그리고 설거지 자체가 싫다기보다 이 문제에서 드러나는 나의 위치? 딱 그저 그냥 나 자체로 좋아해주고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의 아내여서 너를 챙겨준다 하는 느낌? 그런 게 적나라하게 느껴져서 싫어. 이런 식으로요. 이에 대해서 남편은 이런 입장이에요. 솔직히 왜 네가 이 문제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 매일매일 부당한 대우 받는 것도 아니고 끽해봐야 한 달에 3번 4번 설거지하는 게 그렇게 못 견디게 힘들어? 내가 볼 땐 네가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다. 설거지 그거 하나 때문에 시댁시댁 하면서 확대하 해석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 생신 때 내가 설거지 하겠다고 2번이나 얘기하면서 엄마의 수준을 떠봤다. 근데 딱 잘라 쳐내는 거 보면서 아, 엄마가 내가 설거지하는 거 싫어하시는구나 하고 딱 느껴졌어.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우겨서 하면 엄마 마음속 화살은 너한테 가. 지혜롭게 살자. 어차피 우리가 어떻게 해봐야 평생 이런 사고 가지고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 세대 안 변한다. 내가 집에서는 더 잘할 테니 시댁에서는 네가 맞춰줘. 네가 감수해줘라. 이해해요. 합리적이죠. 너무 합리적이에요. 너무 합리적이어서 할 말이 없어졌어요. 어른 세대가 변하는 거 쉽지 않은 거 아닐까요? 그래, 그럼 나는 평생 이렇게 살라는 거야? 그냥 이런 마음만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냥 모르는 척 부모님께서 싫어하셔도
저 생각해서 제 편 들어줬음 해요. 근데 또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정말 모르겠어요. 설거지 하나 때문에 이렇게 이러는 게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지, 남편 말 맞다나 제가 너무 욕심이 많은 건지, 그냥 평생 저는 감수하고 살아가야 하나요? 그저 당연히 결혼하면 감수해야 하는 건가요? 어마어마하게 부당한 차별을 받고 살아가시는 며느리 분들이 많으시니까 저보고 별거 아닌 일이 예민하게 군다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고민과 상황이 처음인 저희에게 진지한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이랑 댓글 같이 볼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서로 얘기가 돌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기로 했어요. 꼭 의견 부탁드립니다. 부족하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댓글. 남편은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려 하는 거죠. 가장 자신에게 쉬운 솔루션을 아내에게 강요합니다. 너만 희생하면 온 집안이 평온해 라는. 댓글 2. 시어머니 밥은 얻어먹고 설거지는 하기 싫으면 시댁에 가지 마세요. 그냥 두 분이서 사 먹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